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날씨만큼 변화가 많은 게 바로 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 경제에 대한 관심과 할박한 지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머니닥터 재정 전문가 테드진 씨가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가 우리 테드진 씨 나와서 소개해 주시는 이런 정보들이 참 유익하다. 보고 또 본다 그런 말씀들을 피드백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서민 경제가 되게 힘들다. 저희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물가가 너무 갑자기 올라서 장 보기도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 주부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미래 대비 재테크 전략 시리즈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아마 오늘이 12번째잖아요. 네. 아주 유익한 정보 지금까지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오늘은 듣기에도 참 재밌는, 제가 잠깐 봤지만 그런 재밌는 유익한 그런 정보를, 주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오늘 다루실 말씀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이 12번째인데요. 네. 좋은 피드백을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뭐 한 편을 두세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그래요? 계시고, 네,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또, 맞습니다. 네, 그리고 큰 보람도 느꼈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더 분발해서 앞으로는 아주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빚에 대한 얘기, 네. 좋은 빚, 나쁜 빚, 뭐 영어로 얘기하면 good debt, bad debt에 대한 얘기고요. 보통 우리가 빚이다, debt이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없애야 될 네, 걸요. 맞아요. 근데 빚에는 사실 두 종류가 있다. 좋은 빚도 있고 나쁜 빚도 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좋은 빚이고 어떤 것들이 나쁜 빚이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어떻게 풀어질지 참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빚이면 다 나쁘지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르신들 말씀에 옛날부터 빚이 있으면 빚부터 갚아라. 그래야 돈이 모아지지. 돈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빚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빚 그리고 나쁜 빚이 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요. 네. 나는 평생 은행 문턱을 한 번도 안 넘어봤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그게 무슨 말씀이죠? 만나 뵙고, 그러니까는 뭐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가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뭐 자동차도 다 현찰로 사시고, 집도 다 현찰로 사시고, 네. 그렇게 해서 뿌듯하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빚은 그리고 또 무조건 없애야 되는 숙제다. 네, 맞아요. 이런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들 하시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저떻게든 우리가 뭐 집을 살 때 보통 모기지를 얻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모기지 갚는 데 집중해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건지, 좋은 빚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지, 예를 한번 보이면 네. 좀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분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리치먼드 힐에 뭐 10년 전에 이민을 오셨는데 한 50만 불 정도 주시고 집을 한 채를 사셨대요. 그냥 현찰로, 모기지 없이. 네. 근데 그 집이 지금 2배가 됐다. 그래서 100만 불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집이 10년 만에 2배가 됐으니까 50만 불을 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되게 뿌듯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만 해야 될 일인지, 제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려보니까 좀 듣고 보니까 그러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가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그분께 선생님께서 지금 10년 전에 이민을 오셨을 때 50만 불짜리 리치먼드 힐의 집을 한 채를 현찰로 사시는 게 아니라 10만 불씩 다운페이를 하시고 40만 불씩 몰기지를 얻으셔가지고 5채를 사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 집에 대한 몰기지는 뭐 내가 어느 정도인지 꾸려 나가고요. 나머지 4채는
세를 와서 세입자. 네. 예? 그래서 세입자가 내는 월세가 몰기지 재산세 관리비를 갚아주는 운영 경비를 충당해주는 수준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그 경제학적인 용어로 기회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에 놓치는 기회가 이제 기회 비용인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보통 그 이제 이 나머지 네 개는 세입자가 다 운영을 해주니까요. 몰기지 재산세 관리비를요. 그 내 집에서 나가는 몰기지만 내가 감당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1년에 한 10,000불 전후 뭐 한 2.7% 몰기지 이율에 25년 상환 조건 뭐 가정을 했을 때요. 1년에 한 10,000불 전후 정도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남이 커버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10년에 50만 불짜리가 2배가 됐으니까 지금 100만 불짜리 집을 한 채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100만 불짜리 집 5채를 가지고 계시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럼 토탈 자산 규모가 500만 불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빚은 또 몰기지가 어느 정도 갚아져 있어서 그 밸런스가 한 140만 불 정도 남게 됩니다. 지금 현재 5채 빚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360만 불을 이제 벌게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50만 불을 벌 거를 이제 360만 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300만 불 이상을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에 한 10,000불 정도의 이자 비용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10년 해야 뭐 요새는 뭐 5년 만에 2배가 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년 만에 2배 되는 게 그 평균이어 왔어요. 그럼 10년 동안 내가 그 내 집에 대한 몰기지 이자만 감당을 했다 그러면 한 10만 불 정도 이자 비용을 내가 감당을 한 셈이거든요. 네. 10만 불을 아끼신 거예요. 이분은 현찰로 집을 하나 사신 분은요. 그래서 이 집이 집값이 2배가 됐을 때 10만 불을 아끼셔서 50만 불을 버셨는데 10만 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300만 불하고 굿바이를 하신 셈이죠. 과연 그 차이를 그분이 느끼신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기회와 이제 굿바이를 하신 셈이 되니까요. 그분을 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면이 있었군요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굿대순 우리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그 올바른 재테크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그 좋은 빚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정의를 뭐 내린다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민 1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이민을 오셔서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으셔서 사업체를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뭐 생활도 하시고, 네. 애들 교육도 시키시고, 또 내 미래를 위한 뭐 투자도 하시고 하는 그런 여유 자금들도 만드시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 대출을 못 받았다면 이 사업체를 사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빚들은 좋은 빚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리가 높지 않고요. 어떤 소비해버리는 빚이라 그러면은 그런 나쁜 빚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럭셔리 자동차를 산다면 자동차 가치가 떨어지고요. 또 신용카드 빚은 이자율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런 신용카드 빚을 내 가지고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뭐 루이비통 백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좋은 빚이 아니겠죠. 하지만 네. 내가 좀 저렴한 이자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율로 그 자금을 빌려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자율보다 좀 더 큰 어떤 보람을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빚이라 그러면 좋은 빚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좋은 빚들의 경우는요. 네. 뭐 세제 혜택도 주어지기도 해요. 뭐 경비 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네.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방금 이제 좋은 빚을 활용을 하다 보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요. 네. 이제 내가 돈을 빌려서 이 좋은 빚을 빌려서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네. 뭐 그 투자처가 어떤 뭐 렌탈 인컴이나 임대 소득이나 뭐 이자 소득이나 어떤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는 그 이자 비용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급여 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 하실 때 그거를 경비 항목에 넣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거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의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은행 돈을 빌려서 이제 이제 이런 인컴 소스 프로퍼티 만들고, 쪽에 네. 그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월세를 놔서 남이 내 테넌트가 빚을 갚아주는 구조라 그런다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을 버는 이제 그런 구조까지 가능하고요. 네. 인플레이션을 좀 훨씬 더 웃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산 축적이 가능한 솔루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남의 네. 돈을 빌려서 남의 돈을 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실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예,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남의 돈 벌기 그 실제 사례가 뭐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본인 얘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제 네.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요. 네. 이제 몇 년 전에 한 3년 반, 뭐 이제 4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제가 세미나 때 소개해드리는 그 여자분을 만나서 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홈라인 크레딧을 꺼내서 무슨 콘도 투자야 말도 안 돼 생각하지도 못했었어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고요. 남편 월급 쪼개서 이제 홈라인 크레딧 꺼내서 이제 투자를 실행을 한 끝에 10여 년 만에 지금 뭐 다운타운 쪽에 수십 채 그 콘도를 가지고 지금 아마 한 자산 규모로 따지면은 수천만 불, 한 3천만 불 이상의 자산가가 되셨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 말이 된다라는 이제 일종의 뭐 깨달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네. 저도 뭐 그 당시만 해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벌이가 소득이 뭐 적지는 않은 수준이었었어요. 남들에 네. 비해서 적지는 않은 수준이었는데 또 적지 않은 소득이지만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뭐 미래 노후를 대비한 어떤 획기적인 솔루션, 이렇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막막했던 현실이었었고요. 네. 그때 집에 있는 잠자고 있는 에퀴리를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내 패시브 인컴 자산 기반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거 말 된다. 내가 우리 집 밑에 있는 에퀴리를 어떤 데 소비해버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운타운으로 옮겨놓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가치가 오르는 에퀴리와 어프리시에이팅 어셋과 맞바꾸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 네. 말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노후에는 내가 언제까지 젊을 수는 없잖아요. 노후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요 패시브 인컴 자산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했던 첫 작품이 뭐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 카나비 네, 콘도요. 콘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첫 작품이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완공이 돼서 임대도 나갔고 몰기지에 넣어서 클로징도 했고요. 그래서 최종 성적표를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네. 그랬더니 참 요지경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궁금한데요. 빨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요지경 같은 결과가 네.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제 주머니에서 나간 이자 비용이 얼마인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이제 콘도 유닛의 계약금 중도금들은 이제 네. 뭐 한 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계약금 내죠. 뭐 얼마 이렇게 나눠서 나가니까요. 그 이자 비용은 중도금이 나갔을 때 그때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래도 그 계약 조건이 좋아서 입주하기 전까지 한 15%만 다운페이를 하면 네.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간 이자 비용을 총 합산을 해보니까 한 4,000불도 안 되더라고요. 한 3,600, 3,700불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그래요? 3년여 동안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제 혜택을 받아서 뭐 비용 처리를 나중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그런 이자 비용이었었고요. 그럼 네. 2,000불 미만의
제 순 경비가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34만 불이 분양가였었어요. 그랬던 네. 콘도 유닛이 입주하고 나서 지금 시세 감정을 해보니까요, 48만 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14만 불 정도를 이제 번 거죠. 네. 근데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3,600불인데 그것도 세제 혜택 받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그게 세가 2,150불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그게 몰기지, 재산세, 관리비, 그리고 제 홈라인 크레딧 이자까지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네. 그래서 월 뭐 계산을 해보면은 한 7,800불씩 그 순이익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위에서 시세가 앞으로 뭐 더 오르겠죠. 예, 뭐 4%, 당분간. 5%만 올라간다고 정도는. 가정을 네. 하면요. 1년에 이제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1년에 2, 3만 불씩 벌어주는 거예요. 입주하자마자 이제 한 3,600불, 4,000불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 가지고 14만 불을 벌었고요. 1년에 2, 3만 불씩 벌어주는 하나당 이런 그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안전하잖아요. 다운타운에 그 유닛이 렌트가 안 나가면 그럼 어디에 렌트가 나가겠어요? 네. 렌트 나갈 수 있는 위치, 도시 중심가였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발 달려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소형 유닛들은 불경기 때도 오히려 또 렌트가 잘 나가는 네, 사람들이 저희가 여러 번 다운사이징을 얘기했었죠. 하니까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또 확실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여러 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노후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혹시나 네. 오해 살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3,600불 이자 네.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돈만 가지고서 뭐 14만 불의 차익과 내지는 뭐 매년 2, 3만 불씩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들, 지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한의 경비를 어찌됐건 다운페이를 하는 15%나 20% 정도의 돈은 종잣돈은 있어야 돼. 시드머니는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그거를 집에서 네네. 꺼낸 거죠. 네. 예, 집에서 꺼내서 그걸로 다운페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 남의 돈을 꺼내서 남의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제 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에퀴리를 이제 우리 다운타운으로 옮긴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미나 내용 너무 좋았고 뭔가 지금 액션에 옮겨보고 싶고 한데 문제는 지금 뭐 가게 매상도 좀 떨어졌다든지 급여도 뭐 지금 받는 대로 다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그 돈이 적기 때문에 뭔가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그 토로를 많이들 하십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이민 오신 지 얼마 되셨나요? 뭐 여쭤보면은 뭐 한 20년 이상 되셨대요. 네. 그러면 집은 사셨나요? 그러면은 사셨대요. 네, 집은 있으신 놀 거죠, 쪽에 그죠? 사셨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몰기지 열심히 갚으셨나요? 그러니까 갚으셨대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 네. 몰기지 밸런스도 많이 갚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집 밑에 에퀴리가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 경우는 조금만 활용을 해주시면 뭐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말씀드린 뭐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요. 이와 비슷한 어떤 솔루션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네. 주머니 안에 네. 현금은 없어도 그만한 네. 돈은 시드머니가 없지만 결국에는 갖고 있는 내 집을 활용을 해서 부동산을 활용을 네. 해서 집 담보 대출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들 하죠. 한국 분들은 네. 이제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싼 이자에 네. 예, 결국에는 투자를 재테크를 하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산을 운용을 하는데 위치를 옮겨 놓는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대출을 꺼내서 내가 소비를 해버리면 그건 나쁜 빚인데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리스크가 없는 그 좀 안전한 방향의 투자처를 찾아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본다 그러면은 그 투자처가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집을 리노베이션해서 집 가치를 높이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나의 가지가 미래를 있죠. 위한 어떤 그 투자 대상이 되어준다고 하면은요, 세제 혜택도 주어지고 또 나의 미래가 좀 더 그 윤택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굿댓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조금만 시야를 좀 넓혀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뭐 그 네. 우리 잘 그 아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우리 뭐 재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이 파이낸셜 플래닝 업계 쪽에 좀 유명하신 분 가스터너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그 했었어요. 네. 당신의 인생의 반은 에퀴리를
빌드하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은 그 에퀴리를 사용하라. 예, 이게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에퀴리가 빌드업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그 에퀴리를 그 좀 사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악조건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아, 네. 영모계지를 꺼내서 써야 되고 아. 그걸 뭐 아니면 집을 어쩔 수 없이 그 처분해서 아주 뭐 좀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노후 대비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뭐 그 현실인 것 같고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뭐 에퀴티가 없다면은 뭐 더 열심히 지금 일을 해서 에퀴티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지만 네. 내가 에퀴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든 네. 사람의 관심사가 말 그대로 노후 대비, 미래에 대한 대비, 재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네. 방법을 가장 현명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주셨나요? 거듭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전 회에서도 그랬고요. 네. 사실은 내가 직접 몸을 굴려서 일을 해서 버는 수익보다 그 소득보다도 돈이 돈 버는 세상이 정말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가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지금껏 성공하신 분들, 정말 돈을 많이 벌으신 그런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결국엔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갖고 활용을 해서 그 에퀴티를 활용을 해서 아까 뭐 장관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나요? 네, 실제로 보면요. 이제 그 뭐 부자들 그리고 기업체들 보면요. 네. 순수하게 자기 돈만 가지고 성공을 했다거나 사업을 네. 한다거나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연구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신뢰할 만한 미국의 어떤 자산 운용사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자수성가한 부자들, 300만 불 이상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보면은 금수저들이 아니었고요.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 게 물려받은 아니고. 재산을 가지고 했던 그 부자가 된 게 아니고 한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런 부를 일군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는 남의 돈을 이용을 할 줄 알았다. 이제 신용을 현명하게 사용을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였었고요. 오늘 뭐 그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나 공통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요거는 좀 내용이 기니까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한번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뭐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뭔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분들의 사례나 그분들을 롤 모델 삼아서 결국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럼요. 네,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 모임이 참 많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선 사교성이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또 처음부터 사교적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미소로 다가가 상냥한 말을 건네야 또 상대의 마음이 그만큼 열리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